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엄청난 양의 정보랑 뉴스,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막 헤엄치고 있잖아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네, 정말 하루에도 쏟아지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하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버리는 일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버린다, 약간 역설적이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려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안 볼 건지 결정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이 선택과 집중,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의 핵심적인 첫 단추를 파헤쳐 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볼 자료가 그 슬라이드 자료 맞죠? 네네. 06장 케이스 선택.pptx라는 제목의 슬라이드 자료인데요. 구체적으로는 IBM SPSS 통계 프로그램 화면 캡처본 2장이에요. 겉보기에는 그냥 회색빛의 딱딱한 소프트웨어 매뉴얼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되게 지루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이 화면 하나에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철학이 다 담겨 있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화면을 그저 프로그램 사용법 정도로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아,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는 거군요. 데이터 분석에서 케이스 선택이라는 과정이 단순히 마우스 클릭 몇 번 하는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거든요. 네. 이게 연구자가 자기가 던진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건지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첫 걸음입니다. 무언가를 걸러낸다는 건 내가 무엇에 집중하겠다는 아주 명확한 선언인 거죠. 아, 명확한 선언이다. 그럼 이 필터링이라는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선 우리가 대체 무엇을 걸러내려고 하는지 그 원본 데이터부터 봐야겠네요. 그렇죠. 원본의 성격을 알아야죠. 그 스크린샷에 포착된 원본 데이터 왼쪽의 변수 목록을 보면요. 와, 정말 압도적입니다. 스크롤바 옆에 변수명들이 빼곡해요. 네, 하나하나가 가벼운 정보들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1년 번호, 성별, 출생연도 같은 기본 인적 사항은 당연하고요. 시도, 읍면동 같은 거주 지역에 주택 유형까지 엄청 구체적이에요. 경제적인 지표들도 꽤 많죠. 네, 최종 학력, 근로 여부, 작년, 올해 가구 연소득도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키, 몸무게, 주관적 건강 상태를 거쳐서 질병 유무 1번 천식, 2번 비염, 비만, 심장질환, 5번 당뇨까지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진짜 끝이 없네요. 네, 이 변수 목록 쫙 보고 있으면 약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스캐너로 쫙 훑어낸 것 같아요. 생애 이력서나 종합 건강 기록부 같달까요? 숫자 데이터베이스 같지만 사실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촘촘하게 담겨 있는 셈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네, 이 데이터 세트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기획됐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경제적 지표, 그러니까 소득이나 학력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네네. 다른 한 축에는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 같은 보건 지표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질적인 정보를 한 곳에 모았을까요? 그러게요. 성격이 전혀 다른 정보들인데? 이게 바로 연구자가 사회의 다층적인 문제들을 교차 분석하려고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주택 유형이랑 천식의 관계를 찾는다거나 소득 변화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아, 단순한 숫자 창고가 아니라 사회 현상을 그려내는 거대한 캔버스네요. 정확합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그렇게 엄청난 가능성을 품은 데이터라면 오히려 의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의문이죠? 이렇게 정보가 방대하고 잘 짜여 있으면 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다 같이 교차해서 보는 게 가장 진실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아, 전부 다 투입해서요? 네, 전체 그림을 다 갖고 있는데 왜 굳이 특정 조건을 걸어서 잘라내야 하죠? 수십 개 변수 다 넣고 한 번에 분석하면 정보 과부하가 올 수는 있어도 훨씬 거대한 통찰을 얻지 않을까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모든 정보가 곧 진실일 거라는 믿음이요. 네,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해서요. 근데 바로 그 지점이 데이터 분석가들이 가장 경계하는 함정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모든 정보를 동시에 보면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아무것도 못 본다고요? 네, 전체를 뭉뚱그려 분석할 때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평균의 함정입니다. 평균의 함정. 그게 뭔가요? 이 데이터에 있는 20대 대학생, 40대 직장인, 70대 은퇴자의 연소득이나 건강 데이터를 아무 조건 없이 다 합쳐서 평균을 낸다고 가정해보죠. 네네. 그렇게 나온 평균 연소득이 현실 세계의 누군가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을까요? 아, 20대 소득도 아니고 70대 소득도 아닌 그냥 가상의 숫자가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전체를 보려다가 결국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단위로 분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와, 전체의 평균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구자가 이 유령을 안 쫓고 실체에 다가가려고 어떤 장치를 썼는지 대화 상자 오른쪽 세팅을 좀 해보해 볼 차례네요. 네, 옵션들이 꽤 다양하게 있죠. 맞아요. 연구자의 의도가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더라고요. 선택 영역에 라디오 버튼이 여러 개 있는데 모든 케이스를 유지할 수도 있었고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할 수도 있었어요. 시간이나 케이스 범위를 자르는 옵션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수많은 선택지를 다 제치고 연구자가 최종 선택한 게 바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옵션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입력된 조건이 핵심이죠. 맞아요. 조건 입력창에 성별은 1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적혀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방대한 데이터 바다에서 오직 성별이 1인 그룹만 타겟으로 골라내겠다고 지시한 거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전체라는 그 모호한 숲에서 빠져나와서 특정 종의 나무들만 집중 관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아, 특정 나무만. 네, 여기서 성별 1을 남성이라고 가정해 보면요. 이 조건으로 걸러내야만 비로소 남성 집단 고유의 연소득 변화라던가 남성에게 두드러지는 심혈관 질환 패턴이 명확한 신호로 잡힙니다. 아, 섞여 있으면 안 보이는 패턴들이요. 네, 분석 목적에 안 맞는 다른 요인들이 만드는 노이즈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거 마치 왁자지껄인 파티장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네요. 오, 노이즈 캔슬링이요? 파티장 전체 소리를 평균 내면 그냥 웅웅거리는 거대한 소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대화하고 싶은 친구 목소리만 듣기 위해서 다른 주파수를 싹 차단해버리는 거죠. 성별은 1이라는 조건인식이 바로 데이터 세계의 노이즈 캔슬링 스위치인 거네요. 아주 정확하고 직관적인 비유네요. 노이즈 캔슬링이 그냥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파장의 선명도를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네네. 데이터 필터링 역시 내가 보려는 현상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정교하고 적극적인 수학적 행위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하려면 필연적으로 다른 걸 시야에서 밀어내야 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위치를 켰을 때, 그러니까 확인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실제 데이터 세계에서 어떤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결과물을 확인해 보죠. 두 번째 데이터 시트 이미지를 보면 되죠. 네, 창 맨 위를 보니까 SPSS 기초 특강점 세이브 데이터 세트 34라고 적혀 있고요. 엑셀처럼 격자무늬 표 형태예요.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죠. 첫 번째 열에 1번부터 12번까지 일련 번호가 있고 두 번째 열에 성별값이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짜 시선을 사로잡는 시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행 번호에 있는 표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특정 행들 번호 위에 사선으로 쫙 그어져 있어요. 취소선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번, 4번, 9번, 11번 행이 타격을 받았더라고요. 그 취소선이 바로 방금 우리가 설정한 성별은 1이라는 조건이 데이터베이스 위에서 실제로 집행된 결과물입니다. 아, 프로그램이 명령을 수행한 거군요. 네, 그 궤적을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장치죠. 논리구조를 하나하나 대조해보니까 작동 방식이 너무 투명해요. 성별값이 1로 입력된 1, 3, 5, 6, 7, 8, 12, 12번은 취소선 없이 선명하게 살아남아 있거든요. 반대로 성별값이 2인 9번이랑 11번은 여지없이 사선이 그어져서 제외됐고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진짜 이상한 점을 하나 포착했어요. 오, 어떤 부분이죠? 2번이랑 4번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성별값 칸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그냥 마침표 하나가 동그러니 찍혀 있거든요. 네, 마침표가 있죠. 빈칸도 아니고 숫자도 아닌데 이들도 가차없이 사선이 그어져서 배제됐어요. 이거 수학적 계산이 어떻게 들어간 건가요? 훌륭한 관찰력입니다. 통계 프로그램, 특히 이 SPSS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그 작은 마침표는 아주 무겁고 결정적인 의미를 지녀요. 단순 오타가 아닌가 보네요. 네, 단순 오타나 무작위 기호가 아니고요. 데이터 세계에서 결측치, 즉 미싱 밸류를 나타내는 공식 언어입니다. 결측치요? 아, 측정되지 않았거나 결여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수만 명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이유로 응답 누락이 무조건 생기거든요. 실수로 건너뛰었거나 답변을 거부했거나 입력 과정에서 실수했거나요. 아하. 이유가 어찌됐든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칸이 값이 없거나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마침표가 숫자 0이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0이랑 다르다고요? 0은 제로만은 명확한 값이 존재하는 상태지만 마침표는 정보 자체의 완벽한 부재, 공백을 의미하거든요. 아,
영조차 허락되지 않은 완벽한 공백. 근데 이게 왜 필터링에서 사선이 그어진 타겟이 된 건가요? 적어도 2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는 아니죠. 어쩌면 원래 1이었는데 실수로 누락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기계적으로 가차없이 잘라낸 거 아닌가 싶어서요. 바로 그 기계적인 냉정함이 통계 분석이 유지해야 하는 논리적 엄격함입니다. 우리는 아까 프로그램한테 성별값이 1과 일치하는가라고 아주 명확한 논리적 질문을 던졌잖아요. 아, 네. 명확한 질문이었죠. 컴퓨터는 세상을 오직 참과 거짓으로만 인식합니다. 2번, 4번 데이터에 찍힌 마침표는 1인지 2인지 알 길이 전혀 없는 상태니까 성별은 1인가? 라는 질문에 절대 참이라고 대답할 수 없죠. 아하, 참이 될 수 없으니까요. 네, 참이 아니니까 소프트웨어는 원래 1이었을지 모른다는 식의 인간적인 추론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정보가 불확실하면 혼선에 막기 위해 배제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작동한 거죠. 와, 정보의 부재 역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명확한 사유가 되는군요. 기계의 논리에는 정말 한치 오차나 타협도 없네요. 아주 차갑고 정확하죠. 근데 이렇게 취소선 그어진 데이터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아까 대화 상자 화면 하단을 보면요.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 필터 옵션이 체크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선택하지 않은 케이스 삭제라는 아주 강력하고 영구적인 옵션이 버젓이 존재해요. 네, 지워버릴 수 있죠. 심지어 상태 표시줄에 지금 필터 모드라고 굳이 명시도 되어 있고요. 어차피 분석에 안 쓸 데이터고 누락된 쓸모없는 케이스면 차라리 삭제를 택해서 시트에서 깔끔하게 날려버리는 게 맞지 않나요? 용량도 줄이고 보기도 좋겠죠. 네,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왜 굳이 안 지우고 취소선만 그은 채로 지저분하게 남겨두는 걸까요? 아, 그 질문은 데이터 과학을 다루는 윤리나 철학 문제랑 직결됩니다. 연구 윤리요? 네. 만약 삭제 옵션을 택했다면 족간에 안 맞는 그 2, 4, 9, 11번 케이스들은 데이터 시트에서 영구적으로 지워졌을 거예요. 메모리에서 증발해버리는 거죠. 싹 날아가 버리겠네요. 하지만 필터 옵션 패키지 때문에 데이터 존재 자체는 시트 위에 남아있대 연산 과정에서만 일시적으로 투명행간 취급을 받는 겁니다. 네네. 필요 없는 데이터를 함부로 안 지우고 원본 형태를 끝까지 보존하는 건 투명성이랑 가장 중요하게는 검증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예요. 검증 가능성이요? 데이터베이스 용량 줄이는 효율성보다 그 검증 가능성이 훨씬 가치 있는 건가요?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과학적 분석에서 제일 핵심적인 가치가 재현성이거든요. 내가 낸 결론을 지구 반대편의 다른 연구자가 똑같이 분석했을 때 완벽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객관성을 인정받아요. 아, 결과가 재현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편의를 위해 조건에 안 맞는 데이터를 다 지워버렸다고 쳐보죠. 나중에 누군가가 처음엔 12명이었는데 왜 8명밖에 없습니까? 사라진 4명은 어떤 조건으로 징발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증명할 방법이 아예 사라집니다. 와, 궤적을 잃어버리는 거네요? 네, 원본이 훼손됐으니까 자기가 어떤 필터를 거쳤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에 도달하려고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 그 증거랑 맥락을 고스란히 보존하는 행위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필터 옵션을 쓰면 언제든지 성별은 1이라는 조건을 해제하는 순간 취소선이 사라지고 다시 원래 12명 전체로 돌아갈 수 있는 완벽한 퇴로가 열려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통찰이라는 건 끊임없는 수정과 반복에서 나오거든요. 연구하다가 남성 말고 여성 집단 소득 변화를 다시 비교해봐야겠다 라고 방향을 바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네, 당연히 오겠죠. 그때 원본이 보존되어 있으면 즉각적으로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건 지식의 축적 가능성을 언제나 열어두는 데이터 과학의 겸손함입니다. 와, 필터링은 임시로 초점을 맞추는 렌즈일 뿐이지 안 본다고 해서 그 데이터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잠시 초점을 맞추기 위해 시야를 조정하는 거다. 와, 단순한 통계 프로그램 기능 하나 해부하다가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기분입니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그 본질을 다시 새기게 되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의미가 뭘까요? 오늘 저희는 슬라이드 이미지 단 2장으로 정말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온 기분입니다.
네, 변수명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궤적이 담긴 바다를 마주했죠. 맞아요. 그리고 정보 홍수 속에서 평균의 함정에 안 빠지려고 성별은 1이라는 단호한 조건을 설정하는 과정을 지켜봤고요.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오직 한 명의 목소리만 듣기 위해 노이즈 캔슬링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요. 네, 그리고 그 필터링 결과로 조건에 안 맞는 데이터나 결칙지까지 기계가 얼마나 차갑고 일관성 있게 걸거내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진짜 한치의 양보도 없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삭제가 아니라 필터를 선택함으로써 연구자가 지녀야 할 윤리와 재현성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화창 하단에 그 작은 확인 버튼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건 절대 가벼운 마우스 클릭이 아니었거든요. 네, 가벼운 행동이 아니죠. 나는 이 무수히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연구자의 뚜렷한 의지 표현이자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사실 통계 프로그램 밖의 일상도 이 데이터 시트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나 직장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은 절대 한 회에서 뚝 떨어진 진리가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필터를 거친 거군요. 그렇죠. 누군가가 특정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자신만의 조건을 설정해서 그 촘촘한 필터를 통과해 살아남은 데이터들만 모아둔 결과물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가 아주 매력적이고 깔끔한 통계를 제시할 때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한 번쯤 멈춰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들을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이 결과는 어떤 필터를 거쳐 살아남은 걸까? 필터링 전에 원본은 얼마나 거대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혹시 이 결론을 돋보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취소선이 그어진 채 배제된 데이터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진실의 어느 특정한 한 조각만은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결국 필터링의 논리를 이해한다는 건 이 세상의 복잡성을 나만의 주체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네, 동시에 내가 설정한 좁은 조건 밖에는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적 겸손함도 필요하겠고요. 맞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긴 여운을 남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 데이터 시트에서 조건에 안 맞거나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사선이 그어져 배제된 수많은 항목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일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평가할 때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나만의 성별은 1 같은 완관 필터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 경험이나 편견 같은 강력한 필터 말이군요. 네, 그리고 그 단호하고 냉정한 필터 때문에 목소리 한번 못 내보고 내 시야에서 가차없이 사선이 그어진 채 잊혀가고 있는 일상 속 2번과 4번 같은 미지의 존재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찾아내야 할 세상의 진실은 화려하게 살아남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 짙은 사선 아래 숨죽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필터를 의식하며 세상을 조금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